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을 무대로 무용, 안무, 연출, 그리고 교육 활동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무용가 오민경입니다. 저는 일단 춤집단민이라는 개인 단체를 운영하면서 수원의 문화와 역사를 담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원의 이제 예술적 가치를 좀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용 자체는 모든 게 좀 연계되어 있긴 해요. 이제 배우는 곳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학교를 진학하기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약간 이런 순환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무용 활동을 그다음에 또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엔 이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작품들, 제가 이제 안무한 작품들, 기획한 작품들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출이 안 될 때가 많아서 이제 직접 하게 되는 경우인데 연출가로서는 지금 너무 새내기여가지고 많은 말을 못하겠지만 너무 재미있게 또 임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하는 작품, 애정하는 작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2016년에 이제 개인 단체를 창단하고 나서 수원문화재단 창작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됐던 작품 문루 깨어나다 이 작품인데요. 작품이 이제 특별한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요. 1회차 때는 이제 제 개인 단체로서만 이제 진행을 했던 작품을 2, 3, 4회차 때는 이제 다른 이제 수원 시내에 있는 다양한 이제 무용단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이제 재해석된 문루 깨어나다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한테 좀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에 있는 사대문을 이제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 보니까 좀 더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소개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이 작품이 2016년에 초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은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이게 현실로 된 작품이거든요. 14살인 제가 했던 게 귀여운 발상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수원에 상경을 했을 때가 이제 14살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원에 와서 수원에 있는 이제 성곽들과 이런 문들을 보고 너무 매료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시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이렇게 문을 안 지나가는 버스가 거의 없거든요. 창밖을 보면 항상 영화 같은 느낌이 났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MP3를 듣고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정말 그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예전에 이런 미신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학교에 밤이 되면 위순신 장군 동상이 일어나서 움직인다. 이런 미신에서 그냥 저 사대문이 깨어나면 어떤 느낌일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 그냥 건축물이지만 각각의 색깔이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시작된 게 이제 이 작품이 된 건데요. 이 사대문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정말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동문이라 불리는 창룡문 같은 경우는 도시와 도시를 뭔가 지키고 있는 이곳을 지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용맹한 약간 청년의 느낌으로 조금 캐릭터를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문이라 불리는 이제 화서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무용 중에 승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곡과를 쓰고 이제 긴 장삼자락을 펼치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 형상이 이제 그 문에서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중성적인 이런 승무를 하는 어떤 사람의 형태 이렇게 캐릭터를 노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문 같은 경우에는 팔달문인데요. 팔달문은 이제 뭔가 소중한 거를 품고 있는 약간 어머니 같은 느낌이 조금 저는 들어서 그렇게 그런 여성의 이미지로 좀 노출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대문 중에 가장 크더라고요. 크고 웅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약간 아버지 같다 이런 생각에 이제 건장한 남성의 느낌으로 이제 캐릭터를 도출해서 이 건축물 자체로만 봐서 이제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오히려 없어요. 그냥 이 건축물을 보고 마음껏 상상하세요. 이렇게 접근을 한 작품이어가지고 원래는 저는 작품을 짤 때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작품만 유일하게 이야기가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애정이 깊은 작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발레단도 함께 이 작품을 또 풀어내고 있어가지고 또 다른 재미로 또 다른 해석의 이제 이 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제가 감히 이제 정의하자면 몸의 언어, 이제 나의 몸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용수들은 이제 내 신체로 이제 자신의 언어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무대라는 공간에서도 춤을 추긴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야외에서도 많이 하고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춤추는 기회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결국 이게 무대 위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무용수들은 무대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은 또 무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꽃밭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무리를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제 예술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좀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이게 무용 예술의 좀 매력일 것 같습니다. 무용은 일단은 순수 무용, 이제 실용 무용, 이렇게 생활 무용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는데요. 순수 무용은 이제 한국 무용, 뭐 발레, 현대 무용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연구가 오래된 대학교나 이렇게 학과가 있는 학교들의 순수 무용이라고 하고 이제 실용 무용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커지고 있긴 한데 이제 뭐 K-팝이나 뭐 벨리 댄스 뭐 이런 춤들을 이제 실용 무용에 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생활 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사람들이 취미로서 좀 즐기는 무용을 생활 무용이라고 표현하고 뭐 훌라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소수 인원들도 많이 참여하는 영역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듯이 저는 한국무용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용수들은 다 각각의 전공이 있고 근데 또 부전공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 한국무용을 전공했지만 발레나 현대무용도 어느 정도는 하는 거죠. 이것도 저의 일단은 생각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외국 무용 같은 경우는 조금 하늘 지향춤 그래서 위로 많이 솟거든요. 발레도 계속 점프를 뛰다든지 하늘을 향해서 계속 올라서는 동작들이 많은데 이제 현대무용 같은 경우도 발레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같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는 땅 지향 춤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한없이 누르거나 이제 점 위로 솟는 동작들보다 누르는 동작들이 많아서 한국무용은 좀 아무래도 뭐 문화적 이유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 땅을 또 귀중함을 또 아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호흡이라는 부분들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는 호흡과 춤을 출 때 하는 호흡은 조금 다르긴 한데 외국 무용에서의 호흡은 조금 짧다고 표현을 하다면 이제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호흡이 좀 많이 길어요. 한 동작 한 동작에 들숨과 낮숨이 다 들어가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용이 조금 힘든 부분이 그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TV 매체나 이렇게 직접 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는 거는 평면적이지만 춤은 정말로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좀 직접 가서 배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도 괜찮지만 뭐 요즘에는 센터에서도 한국무용이나 다양한 이제 신체 활동들을 다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서 이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전공자가 아니면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댄스 시네마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을 춤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처음 시도한 거는 이제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연령대를 낮추고자 해서 이 작품, 이 영화를 선택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제 지금은 영웅이라는 이제 영화 뮤지컬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영화로 나왔던 영웅이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역사적인 역사 깊은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무용 움직임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주제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몸을 표현할 때 여러 감정들을 조금 느꼈으면 하는 이 마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기본기라고 하죠. 이제 기본기가 내재되어 있어야지, 기반에 깔려 있어야지 다양하고 자유로운 춤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저도 그렇고 몸을 쓰는 사람들은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아예 루틴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스트레칭부터 음악을 듣는 거, 이제 조금씩 내 감정을 깨우는 거, 이런 루틴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 자란 도시보다 지금 여기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훨씬 이제 길게 돼서 이제 고향 같은 곳이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수원 자체는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뭐 풍경들도 그렇고 예술가들에게는 정말 많은 영감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수원 내에서 수원에 있는 이야기들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그리고 감동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수원은 저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마지막 답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수원에서 활동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수원은 문화도시 수원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축제들과 공연 행사들이 정말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예술가들이 한 20-30%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뭔가 제도나 정책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술가들이 이제 작품의 질도 당연히 높여야겠지만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줌으로써 예술가들의 자생력도 높이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가 이제 지역이 이제 상생하고 공생하는 이제 건강한 구조가 형성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예술인들도 이제 책임감과 이제 자부심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